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에서 대련으로 된 시를 지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일산오 물론二四六分明이라고 해서 135는 따지지 않되 246은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경제를 논하는 관점을 두고는 部分 135 246라고 표현합니다. 135 246 모두 분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굴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붕괴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돈이 안 돌아 경기가 침체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중국 경제는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정반대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 붕괴론의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산 거품입니다. 보통 9월과 10월을 두고 중국에서는 진주 인시라고 해서 9월이 금이라면 10월은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경기가 좋은 달이 9월, 10월입니다. 아파트 분양도 이때가 가장 잘 되는데 언젠가부터 파리를 날립니다. 또 주식시장도 일산 후 월화수는 올랐다가 얼술류 목금토는 내리고 일요일에는 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 경제가 흥하는지 망하는지 헛갈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部分 135 246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헝다 파산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거품 몰락과 함께 통화가 축소되고 청년 실업이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콘크리트로 때려지는 건설 경기가 한물가고 있지만 반면에 신에너지, 전기차, AI 분야 같은 첨단 산업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첨단 산업은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국은 2025년 상반기 GDP는 66조 위엔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거시 경제정책이 먹혔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가통계국 부국장 썽라유이는 경제 운행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GDP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고 비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 연준의 7월 6일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발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GDP가 5% 성장을 보인 게 맞으며 과장된 게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이대로 계속 5% 성장을 유지한다면 결국 내수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서구 매체들은 헝다의 파산 가지고 중국이 망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이며 중국 경제는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책은 아주 현명했습니다. 부동산의 거품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면서 제조업, 특히 신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치방转시 부동산을 버리고 실제적인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표현합니다.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도 2019년쯤 7조 위엔의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대신 2020년부터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출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부동산을 버리고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지도층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부동산은 거품이라는 것을 진작에 깨닫고 경제 구조를 일신했습니다. 토건 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변신을 예측한 경제학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 일본의 전세를 밟아 몰락한다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에 약점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잉 문제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업들의 저가 경쟁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품을 수출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들은 죽겠다고 난립니다. 저가라 자국산 제품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운영은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로 실업이나 소비심리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토건 망국은 피했습니다. 적절히 소비를 자극해 국내 경제를 살리면서 세계를 저가 양품으로 계속 정복해 나가는 길을 택할 게 분명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